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바로바로 우리 달바글로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뭡니까 이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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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러분들 뭐 지수 하락하는데 사실 뭐 화장품 관련주가 뭐 엄청나게 뭐 역할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영향을 미친 건 맞아요. 네,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이 심지어 APR은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잘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가 빠졌습니다. 네. 지금 뭐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2%가 올랐는데도 주가가 빠졌어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하나의 좀 트렌드로 볼 필요가 있어요. 아, 좀 실적 발표하면 빠지는구나 라는 걸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거의 뭐 15만원 깨고 그 다음 12만 5천원까지 이제 내려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1차 지지 구간을 깼기 때문에 2차까지 내려왔는데 이걸 한 번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여러분들 위에 보시면 17만 5천원이라는 하나의 또 지지 구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15만원 올 때 한 달 반이 걸렸어요. 근데 15만원에서 그 밑단까지 오는데 하루 걸렸습니다. 물론 이걸 좋게 말하면 여러분들 가격 조정을 빨리 줬기 때문에 반등 역시 굉장히 빨리 나올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오늘의 흐름만 놓고 보면 실적 발표하고 나서 전반적으로 밀리는 흐름들이 나와주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또 화장품을 메인으로 또 커버하고 계시는 또 애널리스트 분께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보릿고개를 지나고 있다. 네. 영업이익률이 14%까지 내려오면서 수익성이 둔화가 됐다. 이게 APR도 마찬가지였죠. 숫자만 보면 성장인데 안쪽을 보면 구조적인 피로감을 좀 느끼고 있다. 이유는 명확하죠. 핵심 고수익 시장이던 러시아 골드애플 채널의 매출이 줄었고요. 각 지역에서 판촉비, 마케팅비가 동시에 늘었다. 여기에 신제품 출시를 위한 초기 마케팅 비용이 겹치면서 이익이 희석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 분기를 단순히 실적 부진으로만으로 해석하기엔 위험하다. 회사는 지금 단기 수익보다 중장기 체질 개선에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달바는 특정 시장과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글로벌 매출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 또 맞아요. 그 핵심이 바로 채널 다변화랑 제품의 확장이죠. 말씀드린 대로 기존 직거래 방식에서 벗어나서 해외 대형 리테일러랑 B2B 밴더를 적극 활용하는 새로운 전략으로 전환을 했어요. 실제로 미국의 울타뷰티, 코스트코향 물량은 이미 출하가 진행 중이고요. 영국의 부추와는 입점 협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늘지만 이 구조가 자리를 잡으면 분기마다 반복 주문이 발생하는 안정적인 유통망으로 구축이 되는 거예요. 즉, 한 번 팔고 끝이 아니라 지속 구매 기반의 매출 모델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결국 이번 분기의 포인트는 물론 뭐 주가가 빠졌습니다만 숫자보다는 방향이에요. 수익성이 일시적으로 줄었지만 그 안에는 달바가 장기적으로 가야 할 성장 축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해외 매출 비중은 65%를 넘어섰고요. 신흥시장에 대한 매출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어요. 결국 뭐 브랜드의 어떻게 보면 체질 개선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익률이 떨어지는 대신에 브랜드 확장에 필요한 투자 비용이 늘고 있다는 건 단기 희생을 감수한 선택으로 밖엔 볼 수 없다라는 거. 네. 없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꼭 잘 체크를 해 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일단은 안 돼요. 네.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 결국 숫자만 보면 조금 아쉬울 수는 있어요. 숫자로만 보면 좀 아쉬울 수는 있는데 이익률이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방향까지 틀린 건 아닙니다. 달바는 여전히 성장 중이고요. 그 속도를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단기 실적에 가려진 이 변화의 본질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고, 물론 당장 주가가 빠졌으니 짜증난다 라고는 할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뭐다? 좀 구조적인 성장을 좀 더 봐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꼭 잘 체크를 해 두자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도 보면서 좀 그랬어요. 이게 이렇게까지 밀어야 되나? 이렇게까지 밀어야 되나? 물론 우리가 또 4분기를 보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4분기를 봐야 하는 건 맞습니다만, 좀 아쉬움이 있다, 개인적으로도. 오늘 제가 이런저런 분석을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하락이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체크해 나가야 될 부분들은 또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시장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요 말씀만 좀 드리고 싶어요. 요거예요. 지금 어제 오늘 해가지고 매도가 좀 많이 나갔습니다.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근데 이거는 외국인들이 또 채우기 위한 과정이에요. 채우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확대 해석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확대 해석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리고 우리는 뭘 봐야 된다?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강한 업종에서 매도세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반대로 매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업종으로 매수가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 기회만 여러분들 잘 잡으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같이 한번 또 잡아보자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공식 텔레그램 보시면 여러분들도 도움받으실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또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